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6월 7일 아침 시황 하겠습니다. 어제 현충일로 국내장이 휴장인 상태에서 미국장은 금요일, 그 다음에 월요일 장이 열렸습니다. 금요일, 월요일 이틀치를 반영해야 되는데요. 금요일 날은 하락을 좀 해서 끝났는데 어제는 장 초반에 급등을 하다가 상승폭을 내주고 금요일 하락본을 일부 유지해주고 끝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딱 정강후약의 장세의 모습을 보였지만 마감은 소폭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이 상승한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중국의 코로나 규제 완화 기대감과 또 중국 정부가 그 뉴욕에 상장된 기업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종료한다. 요 기대감이 좀 반영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하락하게 된 이유는 그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3%로 돌파했습니다. 심리적 저항선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10년 국채금리가 3% 돌파하면서 주가를 끌어낸 것으로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중국의 어떤 기대감이 컸고, 그래서 어저께 사실은 미국장이 금요일날 급락을 했었지만 아시아장은 중화권이 나쁘지 않았던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미국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됐었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됐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10년 국채금리가 시장의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 주에 미국 시장은 고용지표, 소비자 물가지 죄송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지난주에는 고용지표가 발표가 돼서 그 5월에 고용지표가 약 39만 명 정도 증가를 했어요. 실업률 3.6% 정도 돼서 고용만큼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서 시장에서 이제 긴축 강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사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소비자 발표가 되게 중요한데, 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을 때 8.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달에는 8.5가 나왔고 지난 8.2가 나와서 정점을 찍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해요. 실제로 소비자 물가 예상치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유가를 무시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유가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3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될 때 유가는 월 평단가가 110불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4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됐을 때는요. 이제 우리는 지금 기다리는 게 5월 소비자 물가지수거든요. 4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유가가 월 평단가가 10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10불 정도의 변화가 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5월에 소비자 물가 발표할 때 이 5월에 한 달 동안의 유가는요 110불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3월에 유가 상승분을 그냥 다 반영을 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시장에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 밖의 상승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셔야 돼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9% 나오죠. 9%. 지금 9%가 나왔어요. 우리나라가 5.6%인데 우리나라도 아마 9% 갈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이제 그건 뭐 봐야 알겠죠.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영국도 9%이기 때문에 미국의 영국과 비슷한 수준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지금 아시겠지만 아까 뭐 이 소비자 물가에서 이렇게 높게 되면 이제 고용이 안정이 됐으니까 긴축 강도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재미난 건 뭐냐면요. 금리를 몇 번이나 올렸다가 벌써 이런 강도가 뭐니 뭐 이런 그러니까 긴축 강도가 뭐 좀 세니 아니 이걸 따지는지 참 이해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은요 완화돼도 8%예요. 9%고요. 8% 뭐 9% 7%뭐 이렇게 그럼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원래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얘네가 2%를 생각했던 애들이 미국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보다 4배 높았는데 조금 내려왔다고 와 점점 찍은 것 같아 앞으로 내려올 것 같아 이런 기대감에 뭐 금리 인상이 뭐 약해질 거야 뭐 이런 생각 자체가 난센스인 거죠. 강하든 말든 빨리 내려오게 해야죠. 그게 정답인 거죠. 조금만 뭐 만약에 이번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나요? 또 그러고 또 딴소리 할 거예요. 분명 미국 시장도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하지만 분명해서 뭐냐면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인플레이션 못 잡으면 미국은 망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주 위험합니다. 차라리 침체가 와도 인플레이션 잡고 그 다음에 연준프 항상 얘기하잖아요. 상황에 따라 금리 인하할 수 있다. 금리 인하해서 다시 경기 침체 잡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조금 움직이는 거에 뭐 환호해가지고 경기 침체 와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아무것도 못하고 금리도 못 건드리고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1979년도에는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한 번에 4% 올린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만큼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지금 그 당시에 10%였대거든요. 지금 8점 몇 %잖아요. 그럼 거의 다 10% 된 거나 다름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연준이 이렇게 자꾸 연준 풋이라는 그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서 금리가 속도가 느리네, 낮출 수도 있네, 이런 분위기 형성하는 것 자체가 되게 잘못됐다. 지금 연준은 지금 뭔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실제 벤 버냉키라든가 자넷 옐런은 자기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잘못 예측했다는 걸 인정해요. 그리고 지금 연준이 잘못 대응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럼 연준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빠르게 대응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게 뭐 금리에 대한 어떤 영향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다가올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월가은요 이미 약세장 진입이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올라오는 걸 베어마켓 랠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하락주의 시절 반등, 이거는 뭐냐면 물량 터는 과정이거든요. 그거일 수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주말에 나온 뉴스를 쭉 훑어보면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 얘기를 사실 미리 얘기했죠, 여러분한테. 이번 올라오는 거는 물량 터는 과정이 확률이 굉장히 높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시장은 연준의 오판이 세계 시장을 흔들고 있는 과정이 아니냐. 차라리 빠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침체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인플레이션 잡고 그 이유를 대응하는 게 더 현명하다. 제임스 블라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년이나 내후년 주면은 금리 인하 할 수도 있다. 금리가 정상화돼서 인플레이션 잡히면 언제든지 금리는 내릴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지금은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하고 놓고도 너무 시장이 불안해지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아마 테러를 여는 것 같은데 아주 잘못된 판단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유가도 같이 얘기해서, 유가도 지금 시장에서는 139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 얘기를 하는데 먹히질 않아요. 먹히질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고유가를 촉발했다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원유산, 그러니까 러시아산 원유를 인도로 가져가서 인도에서 생산해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유가 줄어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코로나에 의해서 뭐 경기 침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은요 어마어마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2020년도에 그 시장에 투입된 돈이 어마어마해요. 미국에서만 따져보니까 4천조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4천조 정도가 시장에 투입이 됐더라고요. 그 재정 부양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 전에 뿌린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다 1년 만에 쏟아졌으니 시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경기 침체는 받아들여야 되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돼. 이게 정답일 거다. 이거를 연준이 자꾸 엄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결국은 저는 지금 반등하는 것은 결국 후폭풍으로 어마어마하게 올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다우하고 나스닥이 뭐 플러스권으로 끝났어요. 근데 금요일날 빠진 게 있고요. 이게 차트를 보시면 이 다우는 장 초반에 계속 횡보하고 있잖아요. 장 초반에 1%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다시 이렇게 끝난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나스닥도 지금 장 초반에 1.9% 거의 2% 올랐었네요. 그랬다가 거의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0.4% 올라서 끝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 버티기 전략을 하는 것 같은데 믿지 마라,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유가가 지금 뭐 또 오르기 시작했어요. 지난달에 이제 유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달에 유가가 110불을 했잖아요. 이달에는 지금부터 더 오르고 있잖아요. 117불. 그 다음에 이달 딱 첫날이 얼마냐면 117 종가가 115불. 그쵸? 그 다음에 둘째 날이 116불. 셋째 날이 118불. 그 다음에 어제가 118불이에요.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계속 오르는 상황이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유가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140불까지는 볼 확률이 높다. 140불까지는 볼 확률이 높다라는데 지금 시장 전망치 139불 정도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가가 오르는 이상은 인플레이션 잡기 힘들 거다라는 생각 꼭 하셔야 될 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미들이 삼성전자를 계속 죽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5개월 새 시총이 88조가 날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에 외국인이 1조 2천억 들어와가지고 제가 1조 2천억 들어왔으니까 삼성전자가 많이 들어왔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삼성전자 안 들어왔거든요. 그 뉴스를 보니까 그때 1조 정도 들어온 것이 MSCI 리밸런싱, 제가 윈도우 드레싱 얘기했었잖아요. 리밸런싱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결국 그 종목별로 포트를 이렇게 교체하는 과정에서 들어온 돈인데, 그게 저는 사실은 목요일날 요번 목요일 위클리 만기가 있어요. 위클리 만기가 쿼드러블 있어요. 여기에 상당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사실은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에는 FOMC 회의가 있어요. 14, 15일날 그때 0.5% 금리 인상 거의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오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난센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죠. 또 어떤 이유로 갖다 붙여 올릴지 모르지만 미국도 시장을 받치려는 노력을 굉장히 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을성이 있고요. 지금 그 삼성전자가 여기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1조 2천억 때 만약에 삼성전자를 만약에 외국인이 들어왔다면 사실 시장이 방에서 상당히 의미를 부여했을 텐데 외국인이 들어온 게 삼성전자는 거의 안 샀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면 이 지금 기관들은 거의 다 이번에 끌어올리던 기관들은 다 팔았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삼성전자의 외국계 기관이 추가로 매도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 될 거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그 쿼드러블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소보다 내부적인 흐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주가 될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